야. 주방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딴 걸 나한테 먹으라고 내놓은 거냐? 쨍. 식탁이 뒤집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서연이의 발 주위에 박혔습니다. 발등 위로 뜨거운 국물이 흘렀습니다. 화상을 입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방에서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7살 딸아이가 엄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5살 아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죽었으면 됐지. 넌 왜 아직도 여기 붙어 있어? 그 말이 서연이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밥을 끊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나는 굶어 죽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박서연. 세상에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2살이 되던 해, 서연이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누가 데려다 놓았는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보육원 현관 앞에 놓여있던 아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이는 거기서 자랐습니다. 봄이 오면 원에서 단체로 소풍을 갔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돌아오면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아빠, 나 사진 찍었어. 서연이는 구석에 앉아 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그렇게 참았습니다. 겨울에는 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산타 복장을 하고 와서 선물 꾸러미를 나눠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연이는 선물을 받아들고 조용히 구석으로 갔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선물이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어봐도 같이 기뻐해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과제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 그리기. 서연이는 도화지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연필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결국 백지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안 그렸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 그랬습니다. 중학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대학교가 됐습니다. 서연이는 혼자서 해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책을 펴들었습니다.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고열이 나도 링거를 맞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생일이 와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돈가스 하나를 시켰어. 혼자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반납했습니다. 명절이 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텅 빈 기숙사에 혼자 앉아 TV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을 봤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이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TV를 껐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냥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버스 창문 너머로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를 보면 심장이 저렸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엄마 카트에 매달려 웃는 아이를 보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 보면 안 됐습니다. 오래 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다른 학생들은 부모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어깨에 기댔습니다. 서연이는 학사모를 쓴 채 운동장 한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부탁해서 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빨간 건물 앞, 혼자 웃고 있는 사진.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사실은 울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26세,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은 서연이에게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며느리 오면 딸 하나 생기는 거라고 좋아하시던데요. 딸 생기면 같이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말에 서연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되는 것. 누군가의 딸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소원이었는지, 평생 꿈도 못 꿔봤던 것이었는지, 서연이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오래도록.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던 날,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서연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손을 뻗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꼭 주름진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갈 데 없다고 걱정하지 마.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다. 그 순간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어른에게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입장할 때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의 면사포를 직접 씌워줬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진짜 예쁘네. 그 말에 서연이는 부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에야, 드디어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서연이 옆에 앉아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며느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이는 김치를 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결혼 후에는 매일 아침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소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집이 서연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찾지 못했던 것. 그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 시어머니는 서연이의 배를 쓸어줬습니다. 잘 먹어야 해. 내 손자 잘 커야지.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새벽,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아들고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어머, 어머,
말이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4년. 서연이는 처음으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보육원에서 20년을 살며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 누군가 걱정해주는 밤,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아침.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그것이 그렇게 간절한 것인지 서연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서연아. 시어머니가 처음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서연이는 멈춰 섰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 이렇게 가슴을 덮이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잘 왔어요, 잘 왔어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환영받는다는 것, 기다리던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낯설고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일인 줄 26년을 살며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던 날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은 반찬들.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지 뭐. 수줍게 웃는 시어머니.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이 사람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이 사람을 진짜 엄마처럼 모시고 싶다고. 그 다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이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사흘, 서연이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다가 쓰러지고 깨어나면 또 울었습니다. 그 사흘 내내 시어머니는 서연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손을 잡아줬습니다.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서연이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가 있으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6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국이 왜 이래? 청소를 이렇게 해? 애들 왜 이렇게 키워? 서연이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거라고. 아들을 잃은 슬픔이 저렇게 터져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문에 기대서 말했습니다. 나가라.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서연이가 돌아봤습니다.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느꼈던 그 감각.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감각.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감각.
2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 상처가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아이들이 들을까봐 숨을 참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또 말했습니다. 나가라. 그 다음 날에도 나가. 그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서연이의 짐을 현관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꺼내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또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그 일이 사흘째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서연이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삑, 삑. 오류. 다시 눌렀습니다. 삑, 삑, 삑. 또 오류.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문의 등을 기댔습니다. 퇴근길에 맞은 봄비가 머리카락에 맺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왜 안 들어와? 7살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버려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 복도에 혼자 서 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던 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문 앞 복도에 앉아 아이들이 보내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추워. 빨리 와. 서연이는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곧 들어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공포 앞에 서연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또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목도 챙겼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식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이는 식은 밥을 내리고 다시 새 밥을 했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서연이는 밥을 차렸습니다. 버려졌어도 나가라는 말을 들어도 밥만은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연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밥 한 상으로라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서연이는 몰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남자한테 받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트집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생각이 밤마다 서연이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집에 남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밤마다 참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서연이는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도 닦았습니다. 마루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지 않아도 닦았습니다.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한다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느 날 밤,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서연이의 그릇을 치웠습니다. 됐어. 이제 밥 따로 먹어. 같이 앉아 먹기 싫어. 서연이는 그릇을 들고 주방 구석에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봤습니다. 엄마, 왜 거기서 먹어?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여기가 편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방 타일 벽에 등을 기댄 채 숟가락을 들고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짠 밥이었습니다. 그 짠 밥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 집에 있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죽을 쑤었습니다. 흰죽, 소금도 넣지 않은 부드럽고 담백한 죽. 시어머니가 아플 때 늘 드시던 것이었습니다. 쟁반에 죽과 물을 올려 방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기척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쟁반 옆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왜 이러세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고칠게요. 뭐든지 고칠게요. 제발 이렇게 밀어내지만 마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마루에, 서연이 맞은편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 사람 놓치면. 말이 끊겼습니다. 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은 사람 못 만난다. 서연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나 때문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묶여 있는 건 나는 안다. 그래서 나 버리고 가라고 한 거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하더라. 젊은 게 새 출발하라고. 좋은 사람 있다고. 그런데 너는 나 때문에 못 간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떠나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나를 두고 못 갈 것 같았다.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내가 밥을 굶으면, 그래야 내가 죄책감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내가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어머니가 왜 나쁜 사람이 돼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전부인데, 어머니가 제 엄마인데, 어머니한테 딸이라는 말 들은 게 저한테는 평생 처음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서연이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두 사람이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슴이 아파서, 한 사람은 고마워서, 그리고 한 사람은 미안해서 그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진짜 딸처럼. 시어머니는 서연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예전에 했던 그 말, 장례식장에서 했던 그 말,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그래서 더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들어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잠겨 있던 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불을 폈습니다. 자거라. 서연이는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줬을 그 손길로. 미안하다. 낮게, 아주 낮게, 진짜 미안하다. 서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왜? 더 일찍 이렇게 할 걸. 더 일찍 어머니 방 앞에 앉을 걸. 시어머니는 서연이의 머리를 계속 쓸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리고 한참 후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무서웠다. 네. 밥 굶으면서 내가 이러다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너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나쁜 사람 맞다. 일부러 나쁜 사람 된 거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인 건 맞아.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나쁜 사람인 거 모르겠어요. 그냥 제 엄마예요. 시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불로 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나쁜 사람 안 되셔도 돼요. 이제.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 안 가요. 좋은 사람 만나도 어머니는 두고 안 가요. 같이 가요.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 바보야. 그러다 고생한다. 고생해도 돼요. 어머니랑 같이 하는 고생이면 괜찮아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는 서연이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같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이 식탁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서연이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에 꺼낸 공책이었습니다. 딱 한 줄 썼습니다. 오늘 엄마 품에서 울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줄이 26년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